네, 자 시장은 상승세를 좀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시장의 이슈는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신영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님은 예전부터 나오실 때마다 이 5G 종목들을 항상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잘 오르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5G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동안 좀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성장 섹터 가장 확실한 성장 섹터인데 아무래도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구간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 시장이 좋을 때 4월, 5월에 못 움직였던 건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의 어떤 수주가 될 수 있는 좀 수조 원 단위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돼서 이제 에이스테크랑 서진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모멘텀에서는 가장 수혜가 큰 게 삼성향으로 좀 매출 비중이 높은 에이스테크나 서진 시스템이 그 좋은 건 맞지만 좀 더 크게 확대해 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미국향 발주, 유럽향 발주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왜냐면은 미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버라이즌이라든지 AT&T, T모바일, 스프린트 같은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버라이즌이 이렇게 먼저 어떤 5G에 대한 투자를 선도적으로 나간다면 다른 경쟁 업체들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5G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인 큰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도 못 오르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이 하단에 대한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적은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계속 그 강조드리는 종목이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는 에이스테크라든지 KMW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KMW 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됐건 간에 섹터 자체가 움직이면 큰 주도주가 움직여야지 그 섹터 자체가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쉬어가네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은 에이스테크나 서진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만 큰 틀의 흐름에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 투자, 5G 투자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시 미국향, 삼성향으로도 역시 매출 비중 높은 KMW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향으로는 노키아 쪽이랑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 좀 KMW도 지금 구간부터는 물론 지금 다른 에이스테크나 서진 시스템 같은 그 세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 상승률은 약하지만 지금부터 이 모멘텀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주도주 대장주인 KMW를 지금 구간부터 좀 유심히 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내 5G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어쨌든 5G 섹터 내 대장주죠. KMW는 계속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도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5G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KMW를 대장주로 소개해 주셨고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 좀 더 끌고 가보자는 전략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DR잼이잖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수정하시겠어요?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효성 첨단 소재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소재, 장비, 셋업체까지 밸류체인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 장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이 다 국산화가 돼 있지만 우리가 수소 경제를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의 파급 효과라든지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그런 그 산업이 있는가, 종목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사실 이 수소 경제에서 소재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도레이사와 몇몇 일본 회사 기업들이 전 세계 점유율의 70%, 80%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탄소섬유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백금 촉매의 경우에도 교세라를 위시한 몇몇 일본 기업들이 70%에서 8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의 소재 국산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소 경제를 크게 키운다고 해도 일본 좋은 일만 시키는 거겠죠. 특히 최근에 이제 수소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수소 탱크의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탄소섬유고 지금 그거를 전량 100% 일본 도레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수소 경제가 커짐으로 인해서
사실 소재 산업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탄소섬유를 이미 지금 상용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걸 전통적인 피혁혐으로 보시기보다는 탄소섬유의 성장성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수소 쪽에서 보는 소재 우리가 2차 전지는 소재주들이 딱딱딱 생각이 나잖아요. 국내 업체들이. 근데 우리 수소 경제 쪽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효성 첨단 소재를 좀 꾸준히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 끌고 가 보자라고 하셨고 또 DR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 주시겠어요? 일단 뭐 이런 네. DR잼 같은 이동형 엑스레이, 그러니까 좀 더 큰 부류로 말씀드리면은 네.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죠. 근데 지금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을 아마 좀 면밀히 보자는 그런 그렇죠. 좀 전망치가 어떻습니까? 5월 달에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았고요. 6월 달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합니다. 특히 DR잼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산하기구에 있는 유엔 OPS에 지금 장기 공급 계약들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동형 엑스레이, 그러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금 확산 국면에, 물론 이게 언론에 이제 노출 빈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잊으면서 마치 감기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신흥국이랑 개발도상국의 그 확산세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DR잼 같이 이동형 엑스레이를 파는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라든지 소세적제들은 얼마든지 뭐 그 좀 경쟁사가 많아질 수 있지만 이런 엑스레이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은 2분기까지가 피크라는 그런 시장의 오해가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더 이런 장기적인 수혜가 더 길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매집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무 이사님은 항상 좀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DR잼과 효성 첨단 소재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신용무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